오늘은 주쌤이요. 최근 변동성 행보 장세에서 정말 우리 많은 주린이 분들이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은 이 종목 대응법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종목 상담할 때나 기업 분석할 때 종목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비난과 함께 악플이 달리기 때문에 주쌤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쌤이 또 확률이 높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최상의 솔루션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를 해왔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쌤이 이 종목 정말 꼭 한 번은 유튜브에서 다뤄드려야 되겠다 싶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HMM입니다. 흠슬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종목이죠. 먼저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작년 이후 최저점 2,120원 대비해서요. 51,1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2,300% 정도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1,000%만 올라가도 꿈의 종목이라는 별명이 붙는데 2,000%면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 주쌤 장중 방송에서도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쌤은 6월 하락세가 나올 때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계속해서 아웃 타이밍을 보시라고 말씀드려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물론 중도에 올라타신 우리 주주분들은 조금만 더, 3%만 더 요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저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Anyway,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과 전망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의 이슈 분석들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법까지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MM 주가가 폭락이 나오기 시작한 6월, 이때 나오기 시작한 이슈는 산업은행의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였는데요. 잠깐 여기서 전환사채가 뭐냐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자면요. 이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향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이자만 받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러한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자 수준이 일반 채권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에서 발행한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약 2조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산업은행은 6월 28일 3천억 원 규모의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영구채. 이 영구채는 주로 국가기관이나 큰 사업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에 발행하는데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이러한 영구채 물량이 HMM에 남아있으면 향후 HMM을 인수할 기업이 이자까지 책임져야 할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산은은 전환사채 주식 전환 결정처럼 영구채 매각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영구채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영구채 견수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HMM 매각 절차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영구채 이자 비용만 매년 1,000억 원 정도. HMM은 지난해 실적이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유보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쌓인 유보금만 하더라도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 노조에서는 이 유보금을 영구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HMM의 직원의 임금은 현재 이자 비용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대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이 노조에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채권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채권단 관리체제에서의 회사 차원의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쪽 시각입니다. 채권단
투자한 쪽에서는 매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씩 또 향후 10%씩 이자가 보장되는 채권을 상환하게 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손해인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HMM 회사 내에서도 섣불리 연구체 상환을 결정할 수가 없는데요. 해운 쪽 상황이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데다가 또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유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죠. 이 HMM 직원들은 2010년도 이후 해운업계 불황으로 인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적자에 이 회사의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되자 육상직은 8년간, 천원직은 6년간 임금 동결을 감내해왔었습니다. HMM은 1976년도 창사 이래로 무파업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이 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파업 공포로 인해 HMM의 주가는 4만 원대를 깨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HMM의 주가는 120주선 저항을 받고 3개월간 조정 중에 있는데요. 특히 현재는 노조 파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 연구체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28,000원 부근까지도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8월 안에 노조 파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노조 파업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36,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42,000원 구간 재돌파하면 주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HMM 실적이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운임 상승이 2022년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반등의 여지는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을 잘 살펴보시면서 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HMM 주가 대응과 관련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조목조목 따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새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텐데요. 주쌤의 무료 종목들 주식와이프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주아!